자, 다음은 네. 중국의 시노팜이 승인을 받았다는군요. 네. 야, 인제 받았군요. 네, 이제 받았습니다. 야, 6개월 전부터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놨는데 거의 몇 억 명이 맞았을 텐데 승인은 인제 나왔군요. 근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승인해준 게 뭐 그렇게 그 대세에 영향을 끼칠까요? 이미 3억 회분이 넘었다는데 지금 와갖고 승인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어쨌든 있나요? 저희를 잘 모르겠네. 네. 긴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기사 한번 보시죠. 9일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세계보건기구는 전날 중국 국영제약회사 시노팜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5번째다.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산 감염병 백신의 사용 승인을 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 그래서 지금 시노팜도 코백스 퍼실리티, 그러니까 세계 백신 공동 구매 연합체를 통해서 이제 세계 각국에 공급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로이터가 자문단 쪽은 시노팜 백신이 효능의 79% 수준이면서 그다음에 18살 이상 연령대에서 3, 4주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mRNA 네. 방식인 백신 화이자, 그러니까 화이자는 95%, 모더나는 94%거든요. 99%에서 많이 내려왔네요. 네, 이것보다는 이제 시노팜은 79%라고 하니까 효과가 많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노팜은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데이터가 부족해서 효능을 평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승인을 받았죠? 아니, 이 생각을 해봐요. 지금 코로나 발병률이나 치사율이 노인층에 굉장히 높잖아. 그렇죠. 젊은 애들한테는 그렇게 심각하게 안 나타났어요. 근데 18세 이상에서부터 60세까지만 맞으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예방 효과인지 자기 저항력으로 이겨내는지 어떻게 하냐고. 알 수가 없는데. 60 이상은 아예 놔주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야, 임상을. 그렇죠. 왜냐면 효과 없을 거 알거든, 지네들도. 결과적으로 이건 젊은 애들만 맞는 백신이 되는 거고요. 왜 이 시기에 이게 효과가 나왔을까? 하나입니다. 뭐? 저는 WHO가 지금 돈 필요해서 뭐 당연히 돈은 필요하겠죠. 돈 일본이 필요해. 2위니까. 네. 나는 이 승인이 네. 올림픽 참가 선수들 그러니까, 맞추려고 네. 나왔다고 봐요. 이걸 동계올림픽을 어. 위해서 아니 아니. 동계뿐만 해서 네. 이번 도쿄올림픽도 자기네들이 가고. 내준다 그랬거든. 선수단이 맞으면 그 나라에다가 2배수로 지원까지 해준다 그랬어. 그 맞네. 얘기는 이제 선수도 놔주고 코치진도 놔주고 하겠다는 얘기거든. 오. 근데 놔준다고 하는데도 WHO가 승인을 안 해줬어 지금까지. 네. 그렇죠. 네. 뭐 이거 해줄 이유도 없는 거지. 임상 결과를 안 내놨으니까. 그 상황에서 18세에서 60세까지 한정해갖고 이걸 무리하게 맞췄다는 거는 거기 참가하는 선수단과 선수들한테 합법적으로 이걸 맞춰가지고 영업을 뛰려고. 대박. 그리고 이 영업 뛰고 난 다음 아까 얘기한 대로 동계올림픽이나 자국 내에 있는 젊은 어떤 사람들한테 이거를 다시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얻으려고 인제 무리해서 이거를 얻어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동계올림픽까지 보는 큰 그림이네. 그죠? 와. 그러니까 이제 WHO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 자체적으로도 지금 돈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실은 지금은 중국 원래 친중 성향이었으니까 상관없이 그냥 그러니까 가장 큰 베팅을 노린 게 아닌가. 예. 지금 이미 뭐 3억 회 이상을 마쳤다고 하고 네, 중국에서만. 네, 중국에서만 3억 회예요. 네. 그리고 이제 6월 말까지 이 인구 40%니까 한 7억에서 8억 정도를 마친다는 얘기거든요. 네. 뭐 이 정도 맞춰버리면 그 백신으로 발생하는 그 돈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노팩은 이제 떼돈 버는 거고, 그 돈은 분명히 뒤에 연관돼 있는 공산당 간부가 벌겠지만, 자, 문제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칠레나 이런 쪽에 시노팩을 시험적으로 맞았던 데서 부작용 사례가 너무 심해가지고 전부 이걸 그렇죠. 중단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WHO가 이거를 승인해 준다는 얘기는 WHO도 내 생각이지만 지역 한정 승인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시아권이라든지 아시아만? 아니면 일본이나 중국에서만 한다든지 이거에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에 역으로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받으라고. 받으라고.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거는 생각 안 하고 네, 있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인 게 천만 다행이죠. 만약에 이명박근혜였으면은 야 받아 씨 이러면은 받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자, 국민들 죽였겠지. 그리고 이 지금 국민일보를 보니까 지금 두바이에서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시노팜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바이 코로나19 치료 병원 의사 아나스 아가라는 사람이 영국의 더 타임스에 UAE에서 많은 남아프리 공화국발 그다음에 영국발 변이가 나타나는데 백신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더 타임스는 UAE뿐만 아니라 중국 백신에 의존한 칠레, 뭐 칠레 엄청나지 지금. 네, 세이셸 등 이런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감염률이 높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큰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 60% 맞으면 항체가 100% 생겼다고 쳤을 때 완전 면역 돼요. 근데 지금 50%를 맞았는데 거의 접종을 거의 80% 가까이 완료를 한 거야, 목표 접종 수치에. 그랬는데 숫자가 안 준다는 거 아니야. 1,700명씩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나라하고 도시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생활 구조가. 네. 가족들끼리는 뭐 아니면 회사에서 일부 모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다 띄엄띄엄 각자 개인 생활한다고. 우리처럼 단체 생활을 하거나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패턴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줄고 있다는 얘기는 저거 무리란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칠레도 5월 8일 기준으로 6,198명이 거긴 지금 계속이에요. 신규 확진자 많았고. 왜냐하면 남미에서 칠레가 제일 백신 접종률이 높거든요. 그 그래서 6,000명씩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게 다 시노팜이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공짜로 주는 것처럼 하고 나중에 차관으로 다 넘겼죠. 그러니까 공짜로 제공한 게 아니고요. 일단 외상으로 주고 나중에 빚으로 갚기로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칠레에서도 소송 들어가야 됩니다. 야, 씨, 니네 거 받아다 했는데 효과 없었어. 나 돈 못 내. 칠레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았으면 그랬겠죠. 같았으면 그거 받지도 않지.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른 백신 확보했겠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칠레의 대통령은 피네라 대통령은 MB와 비슷하다. 재벌가 출신이고 비슷하기 때문에 분명히 뒷돈 겁내 받았다. 시노팜을 받는 조건으로. 그렇죠. 아마 나중에 국가 차관으로 갚기로 한 백신 값에 상당한 영업비를 본인이 인마이 챙겼을 포켓 가능성이 하셨을 겁니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UAE는 5월 8일 기준 1,735명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수 갓김치에서 신제품 김치들을 품평하는 날입니다. 물 갓김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배추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갓김치죠. 야,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깍두기고, 그리고 여기는 알타리 김치죠. 배추김치를 한번 잘라볼게요. 엄청 통째로 말아가지고 맛 한번 볼게요. 맛이 아주 기가 막혀. 머릿고기하고 같이 얹어가지고요. 엮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젓가락과 양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갓김치를 껍데기를 먹어보기 전에 국물을 한번 맛을 봐볼게요. 야, 이 시원한 맛은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깍두기도 잠깐 볼까요? 왜 이렇게 무가 달짝지근한 건가요, 뒷맛이? 하지만 최고라고 칠 수 있는 거는 물 갓김치. 이 물 갓김치 맛이, 이 국물 맛이 최고입니다, 이 맛은.
6종의 신제품 김치들 전부 다 한번 맛보셔도 절대 실망할 일 없으시겠다는 자신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다리던 돼지고기 수육이 나왔습니다. 그냥 볼 거 뭐 있어. 이 김치로 그냥 싸가지고 바로 한 방으로 먹는 거죠. 중국 얘기 해봤고요. 중국 얘기 한 김에 로켓 네. 추락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 별 피해 없었죠? 결국 바다로 떨어졌어요, 로켓은. 그리고 바다로 떨어진 게 이게 주목할 만한 큰 사이즈로 떨어진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그냥 대충 그쪽에 떨어졌다 그랬지 네. 이미 대부분은 대기권에서 타버린 겁니다. 불타버렸습니다. 이미 송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그따위 중국 허접한 로켓은 대기권 들어오면서 타서 없어질 거다라는 예언대로 그냥 타버렸어요. 네. 네. 근데 지금 한국, 일본 어떻게 썼냐면 그 리드멘트가 이래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중국의 우주 발사체 잔해가 결국 바다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공포로 몰아넣은 건 언론이잖아. 나는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 네, 다 타버릴 거라고 했는데 어. 분명히. 근데 중국도 그렇게 얘기했어. 이거는 다 타버릴 거고 그 떨어져도 그렇게 뭐 그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원래 로켓을 쏠 때 대기권 밖으로 안 날아가고 바로 추락을 하든가 아니면 날아가서 외계로 날아가야 되는데 니들 기술이 모질해가지고 그렇죠. 궤도에 떠 있다가 추락시킨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오히려 쏘고 난 다음에 일단 로켓을 떨어뜨리는 게 더 위험해요. 원래 이제 계산을 하긴 해요. 일단 떨어지면 어디에 떨어질 때 계산해서 쏘긴 하는데 그게 바다에 떨어진다고 해도 그건 대기권 안에서 떨어지니까 사실 뭐 어선이 지나가다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고래가 지나가다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잘못돼 갖고 계산이 잘못돼 갖고 육지에 떨어지면 더 엄청난 피해를 많이 내거든요. 특히나 중국 미사일은 저기 미얀마 접경 이쪽 중국의 제일 서쪽에 있는 지역에 육상에도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바다를 인도양에 떨어진다고 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일찍 연소가 끝나가지고 너무 먼저 떨어지는 바람에 쿤밍을 비롯한 그쪽 지역에 산속에 떨어진 케이스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궤도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지면서 타버리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계산적으로 보자면.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협박은 지들이 다 해놓고 지금 하고 책임은 중국한테 져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 예견했던 그 프레임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가고 있고 지금 한국일보 뭐라고 했냐면 바다로 떨어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만 반복했다. 떨어졌잖아. 근거 없다니.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육지가 30%고 바다가 70%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은 7대 3이야. 문제는 이제 얼마나 작은 사이즈로 떨어지느냐의 문제죠. 근데 지금 대기권의 유성이나 운석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단단한 그 돌덩어리이기 때문에 타던 과정 중에도 그 씨앗이 남아가지고 육지로 떨어지는 거고요. 로켓 장애물 같은 경우에는 듬성듬성하잖아요, 구조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기 중에 와서 딱 부딪히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 엄청나게 많은 표면적 전체가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돌덩어리는 외부만 탄단 말이에요. 근데 빈 로켓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내부 표면적에 전체적으로 열이 다 가해지기 때문에 내열자로 똘똘 싸놓지 않는 이상 안 탈 재주가 없어, 그거는.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일인데 이거 갖고 무슨 뭐 핵폭탄 떨어지는 피해를 입니 어쩌니 막 이 난리를 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그거 보고 인스타에도 우리 님들 우리 이제 곧 죽을 거임 막 이러면서 난리치는 그런 게시물을 또 올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거 보면서 되게 아이고 참, 이 외론들이 문제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번에 그 궤도에 올려가지고 떨어뜨린 게 중국이 고도의 계산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오히려 왜냐면 그 지난번에도 한번 그 창창5 그 1단 로켓이 마을에 떨어져 갖고 주민 거의 뭐 1000명에서 1500명
발표는 500명이라고 났으니까 네. 그 이상 되는 마을 하나가 완전히 타버렸어요. 그 이게 단순히 추락했을 때 연료가 안 남아 있어야 되는데 불완전 연소가 돼서 이게 쉽게 말해서 덜 타고 떨어지다 보니까 안에 로켓 연료까지 들어가지고 그 옛날 베트남전에서 소위탄처럼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 마을 하나를 통째로 다 태워 없앤 또 전력이 있거든요. 아이고. 중국 기술이 그따위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번 같이 궤도에 올려놨다가 떨어뜨리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얘네들은 야이씨 그거에 대해서 그거 혹시라도 안 타고 떨어져 갖고 피해 입으면 어떡할 거야라고 중국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서구 국가들이 괜한 위험을 부풀려 가지고 중국의 우주 개발 성과를 깎아내리려고 한다. 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